자, 세 번째 섹션 Checking Model Conditions Using Graph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Multiple Linear Regression에서 필요했던 모델은요, Simple Linear Regression에서 필요했던 그 가정들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 모델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에러는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고요. 당연히 평균은 0. 그 다음에 모든 observation에 대한 에러의 standard deviation은 constant로 다 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에러 관측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이제 residual이 있을 거고, 이 residual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고, 마찬가지로 constant variability, 즉 constant standard deviation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제 샘플들이 IID, 그러니까 independent일 테니까요. 이 residual도요, independent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variable들, 선형성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 있는 프리딕터랑 Y가 이제 선형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종종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피컬 메소드를 사용할 거고요. 그 메소드가 무엇인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할 그래피컬 메소드는 Normal Probability Plot or Residual Histogram이라고 불리는 플롯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이제 residual이 normally distributed,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residual을 바탕으로 우리가 히스토그램 그렸을 때 이 부분 보면 벨 쉐입 따르나요? 벨 쉐입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죠.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꼬리가 두꺼운 그 left skewed 모양을 갖고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노멀 커브라고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그래피컬 메소드는 residual versus faded plot or absolute value of the residual versus faded plot입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게 residual versus faded,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absolute value of the residual versus faded. 이건데 이제 가로축에 우리가 왜 fitted value를 넣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로축에 fitted value 설정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측정 오차 에러가 실제 expected response variable에 비례해서 커지거나 혹은 작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우리가 Y의 동물 몸무게를 예측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떠한 X를 바탕으로 이걸 예측을 하겠죠. 그래서 X, 베타, 그 다음에 에러, 이 부분이 측정 오차일 거예요. 뭐 저울의 측정 오차라고 하면요. 이제 우리가 햄스터 몸무게를 재면은 측정 오차가 기껏 해봐야 뭐 1, 200g 플러스 마이너스 100g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Y가 점점 커지는 동물, 즉 코끼리 몸무게 측정하면 측정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g보다는 조금 더 클 거라고 기대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0kg. 자, 이렇게 보면 베리어빌리티가 커지죠. Y의 밸류가, expected 밸류가 커짐에 따라서요. 자,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여기 fitted value에 따라서 residual이 이렇게 커지는 모양을 갖느냐, 혹은 이제 absolute valu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렇게 커지는 경향성이 있느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constant variance 컨디션이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요. constant error variance 컨디션이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떠한 경향성이 보이나요? 처음에 좀 증가했다 감소하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딱히 어떠한 패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따라서 constant variability 컨디션은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할 그래피컬 메소드는요. Residual versus Order of the Data Collection Plot입니다. 이제 보통 저기 오더라고 들어가는데 오더라기보다는 어떠한 시간 혹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 시퀀스를 정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오더, 시간이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모을 때 데이터들이 시간에 어떠한 디펜드 되어 있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Y가 관심 있는 게 온도라고 할게요. 매일매일 온도를 측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데이터 y가 계속해서 쌓이겠죠? 그러면 만약에 x의 날짜 혹은 뭐 계절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뭐 다른 것로만 뭐 위경도만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온도를 예측한다라고 하면요. 리지주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플러스 여름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겨울이겠죠. 다시 어떻게 돼요? 여름이 올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한 이제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자, 시간순. 사실 시간은 모르죠. 이제 order of the data collection 이게 보통 시간의 순서로 쌓이기 때문에 오더를 두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러한 경향성 이 그림에서 찾을 수 있나요?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인디펜던스 리지주얼 이걸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제 Y 온도와 이제 계절이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리지주얼 그려보면 너무 촘촘하게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너무 길게 시간 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간에 이 그림에서는 우리 어떤 패턴을 볼 수가 없죠. 따라서 인디펜던스 컨디션이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이 데이터들이 YI들이 이제 인디펜던트 하기를 원해요. 에러들이 인디펜던트 하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근데 Y는 X 베타 플러스 엡실론이고 자, 이 부분은 이제 랜덤니스가 전혀 없죠. 뭐 디스트리뷰션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다 픽스드 데이터 포인트죠. 그러면 이제 y의 랜덤니스를 설명하는 건 즉 엡실론이 다예요. 즉 엡실론이 인디펜던트 하면 y도 인디펜던트 하거든요. 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리지주얼이 인디펜던트 하다 혹은 뭐 인디펜던스 테스트를 통해서 뭐 어쨌든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걸 얻으면요. 이제 관측치도요.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즉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측치와 리지주얼이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떠한 트렌드를 플랫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increasing 혹은 decreasing 이러는데 실제로는 별의별 트렌드가 다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러한 경향성만 보이면 인디펜던스 혹은 또 다른 컨디션이 망가진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트렌드가 없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인디펜던스 조건이 망가지는 케이스들은 보통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망가져요. 시간 순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모을 때, 예를 들어 뭐 주가 예측 혹은 뭐 temperature, 뭐 요새 또 많이 하는 게 CO2 농도. 이것도 연도별로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제 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고요. 자,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도 당연히 존재해요. 리그레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존재하고요. 자, 이 방법들은요. 여러분들 시계열 데이터 분석 강의에서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 테크닉을 배우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할 graphical method는요. residual versus each explanatory variable plot 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explanatory variable이랑 response variable이랑 서로 선형 관계가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비선형 관계가 있다고 하면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데이터 클라우드가 X가 있고 이제 Y가 있을 때 뭐 이러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게요. 그럼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은 이거겠죠? 잘 관통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어때요? 실제 observation 여기 있는데 Y 빼기 Y 햇은 다 음수가 나와요. 이 부분은 다 양수가 나오고요. 이 부분 또 음수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residual versus explanatory variable 같은 경우에 어떠한 경향성이 나와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residual은 다 음수였다가 다 양수였다가 다시 음수가 되는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linearity 컨디션이 망가졌다. 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이거
설명하기 좋으라고 이제 quadratic function만 생각한 건데 뭐 cubic function이든 sine function이든 다른 걸 쓰셔도 비슷한 이런 패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제 패턴이 보이면 이 컨디션이 만족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텍스트북에서 이렇게 하라고 다 써 있고요. 뭐 대학원 교재에서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잘 쓰지는 않아요. 웬만한 경우에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스캐터 플롯 딱 그려봤을 때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만약 스캐터 플롯에서 만족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뚜렷한 패턴이 보여요. 근데 스캐터 플롯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residual versus explanatory variable 이 플롯에서도요. 어떤 트렌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매의 눈을 가져서 여기에서 linearity 컨디션이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뭐 piecewise regression 뭐 이런 것도 찾거든요. 이거 나중에 또 더 어려운 레벨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데 여하튼 뭐 그런 조건들을 다 찾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저는 이 플랫 가지고는 이 컨디션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거의 판별을 잘 못합니다. 따라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네 가지 그래피컬 메소드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 개인적으로 별로 다 좋아하진 않고 Visual vs Fitted Plot, Rigid vs Fitted Plot 이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안 가르쳐 주지만 QQ 플랫이라고 해서 이제 residual을 히스토그램처럼 그려놓은 거 그때 이제 노멀리티 컨디션 체크할 때 쓴다고 했죠. 그거보다 더 좋은 플랫이 있어요. QQ 플랫이라고. 자, 이런 두 가지 정도를 일반적으로 체크하고요. 나머지 컨디션이 체크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테스트를 진행해요. 테스트를 진행하면 명확하게 p-밸류가 나오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 그래프 보니까 만족하는 것 같다 모든 조건들이 또 어떤 사람은 같은 그래프를 봤는데 이 조건은 만족 안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불상사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전 테스트를 선호합니다. 자, 이제 앞서 설명한 컨디션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 데이터 뭐 시간과 돈을 들여서 얻은 거니까 어떻게든 컨디션을 만족하게끔 우리가 고쳐서 써야겠죠. 자, 그래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을 설명할게요. 자, 대표적인 방법은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트랜스포메이션 알 테지만 이제 response variable과 explanatory variable 간의 관계가 비선형 관계인 경우에는 이제 response variable을 transform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constant variance 컨디션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에러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루트 변환을 한다거나 로그 변환을 하면 어때요? 이 퍼짐 정도가 얘는 더 작아지겠죠? 루트 하면? 혹은 이게 뭐 1보다 작다고 하면 조금 더 커질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예를 들어 10이라고 할게요. 루트 취하면 어떻게 돼요? 3으로 떨어지죠? 예전에는 이렇게 뚜렷이 보이던 경향이 루트를 취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점점 완화돼 보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constant variance 컨디션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올바른 트랜스포메이션을 찾는 방법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박스콕스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긴 어렵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트랜스포메이션만 설명드릴게요. 자, 로그 변환,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이 세 가지를 주로 쓰고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좋냐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 달리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주어졌을 때 이러한 경향이 보이면 일단 뭐 예를 들어 residual vs fitted plot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보이면 어떻게든 경향이 안 보이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그 변환을 먼저 해봐요. 그랬는데 고쳐졌다. 그럼 로그 변환 계속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고쳐졌다라고 하면 square root transformation도 한번 해보고요. 그것도 안 되더라. inverse transformation 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레벨에선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자기가 데이터에 굉장한 데이터의 전문가다. 이 Y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의미에 맞게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나중에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시면 이런 조금 더 고급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기법들을 배우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 설명할 때도 리스폰스 말고도 프리딕터에도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설명 변수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모델 개수를 해석하기, 그 슬로프를 해석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잘 안 한다라고 써 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최근에는 이제 프리딕션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Y를 얼마나 더 잘 예측하는가. 즉 X를 변환을 많이 해서라도 즉 슬로프 해석은 잘 못하더라도요. 프리딕션 파워를 높여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 프리딕션 파워가 이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면 X1은 뭐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X2는 뭐 사인 펑션, 사인 X2, 뭐 그다음에 코사인 X2도 당연히 고려해 볼 만하죠. 뭐 X2는 스퀘어 루트 X3 뭐 이런 식으로 개별 변환을 다 가해 주는 것도 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제 통계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용구는요. All models are wrong, but some are useful. 조지 박스라는 통계학자가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인용을 하죠. 자,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모든 모델은 잘못됐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만을 위한 모델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의 모델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디션 체크를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네 가지. 뭐 예를 들어 에러 베리언스가 are the same or errors are normally distributed. 뭐 등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제 데이터에서 우리 리니어 모델 적용했을 때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스트북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적용하면 당연히 이거 만족하는 걸 주죠. 근데 리얼 데이터에 적용을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리니어 모델을 못 쓰냐? 아니요. 어떠한 우리의 주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리서치 퀘스천이 프리딕션만 있다. 뭐 베타에 대한 인퍼런스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Y 예측만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나는 Y에 대한 예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X1과 Y에 대한 뭐 관계가 선형인지 비선형인지 이것만 관심 있어요. 또 그러면 이제 몇몇 개의 또 컨디션들은 또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통계학 이 기법들의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이 조건들이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기존에 있는 모델 물론 이제 좀 틀려요. 데이터를 명확하게 100%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모델들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유용한 정보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